안녕하세요. 22년 3월 9일 탑10입니다. 10위는 마트 편의점 산재보상입니다.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무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약 10만 명, 택배, 지간선기사 약 1만 5천 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유통배송기사는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경우, 택배, 지간선기사는 운송업체로부터 택배를 받아 물류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9위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라고 투표를 독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라면서 투표하면 바뀐다,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해 주신다면 내일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8위는 선거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9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번 선거 결과가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혁신 세력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대북 정책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계속 악화한 한일 관계의 행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표적 방송사 중 하나인 NHK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나 선거 결과가 냉랭해진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위는 이근 대위입니다. 여행 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영삼 대변인은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여권 반납 명령, 불응대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제한 등의 3단계 조치를 밟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무단 진입 사실과 신원이 확인된 특정인에 대해선 조만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위는 우크라 도시서 민간인입니다. 러시아가 9일에도 우크라이나 내 5개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운용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인테르 팍스 통신은 러시아가 8일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 대응을 위한 정부 간 조정본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9일에도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 체르니히우, 동북부 수미와 하르키우, 남동부 마리우폴 등 5개 도시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 내 다른 도시들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인도주의 통로 가동 보장을 위해 9일 휴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5위는 오전 6.1% 최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지난 2시간 동안 총 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221만 1,443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였고 대전과 경기, 제주가 5.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었고 전북이 그 다음을 이었고 서울 투표율은 5%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는 평균을 하회한 것과 대비되었습니다. 4위는 투표율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사전투표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 25년 만에 80%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치권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 80%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3위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일인 9일 수천 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하면 된다, 투표해야 이긴다 라며 단 하루가 남았다, 초박빙이라고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투표 당일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SNS와 SMS로는 지지 호소와 투표 독려가 모두 가능하며 전화로는 투표 독려만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 라며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애써달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위는 정혜성입니다. 배우 정혜성이 12살 어린 막내 동생에게 신용카드를 졸업 기념 선물로 건넸습니다.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호정메이트에서는 배우 정혜성이 함께했는데요. 정혜성과 정현정 자매는 넓은 집의 전화로 막내 동생을 소환해 한자리에 모였고 동생에게 현금 10만원과 1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선물했습니다. 1시간 안에 사용하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정혜성은 언니 정현정과 함께 준비한 남동생의 졸업 기념 선물이라고 전하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1위는 구준엽입니다. 클론 출신 DJ 구준엽이 대만 배우 서희원과 결혼했습니다. 구준엽은 8일 인스타그램에 저 결혼한다, 20년 전 사랑했던 연인과 매듭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 라며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봤다.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고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저의 늦은 결혼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축복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쉬쉬위안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준엽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구준엽과 쉬쉬위안은 과거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구준엽은 2010년경 예능 프로그램에서 10년 전 쉬쉬위안과 1년 정도 만났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